민원연 프레임체크. 국제 결혼 중개업체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홍보 영상을 보신 적 있나요? 국내의 결혼 중개업체 홍보 영상은 아름다운 커플을 보여주는 이미지 광고가 대부분인데요. 국제 결혼업체는 달랐습니다. 국제 결혼 중개업체는 유튜브에 올린 홍보 영상에서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외국인 여성을 상품처럼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중개업자들은 여성의 키와 몸무게, 나이, 학력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과 성 경험 여부까지 묻는 등 인권 침해를 하면서 이들을 상품처럼 품평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홍보 영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를 모니터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중개업체들이 여성들을 상품처럼 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한 베트남 국제결혼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20대 베트남 여성들을 인터뷰한 영상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이 채널에만 500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 남성들은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얼굴 등 외형적인 면을 보고 마음에 드는 영상을 클릭하게 될 것이고요. 그걸 클릭해서 인터뷰를 보고 화면에 적힌 연락처로 중개업자에게 전화해서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칭을 원하는 여성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것 자체가 인격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상품을 전시하는 형태이지 동등한 두 인격체를 소개시켜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결혼중개업 관리법이란 것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남성 한 명이 여러 여성을 동시에 본 뒤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찍는 방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여성을 전시해 놓으면 이것은 사실상 편법 또는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국제결혼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여성을 나열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올린 영상의 내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을 앞에 두고 아가씨가 조금 나이는 있는데 이쁘네요. 94년생? 피부도 괜찮고 화장도 괜찮아요. 라거나 91년생이면 나이가 많은데 왜 이렇게 결혼이 늦었어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성에게 나이와 키를 묻더니 165까지는 안 돼 보이는데 65 맞아? 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오, 늘씬하네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는지 묻거나 문신이 있는지도 묻기도 합니다. 한 영상에서는 여성을 앞에 앉혀두고 성격도 온순하고 착한 것 같다며 굉장히 좀 다소곳하고 인상도 상당히 괜찮고 성격도 좀 부침성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한 뒤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뭐 혹시라도 좀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와서 한번 보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결혼업체들은 국제결혼을 동등한 인격체나 인생의 반려자를 소개시켜준다기보다는 예쁘고 어리고 집에서 살림 도맡아 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남편의 요구를 모두 따르면서도 불만을 가지지 않고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여자를 돈 주고 사오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결혼을 한 남성이 국제결혼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고를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고를 수 있잖아요. 자신의 스타일을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영상에서는 중개업자가 남성에게 오늘도 한 20명 넘게 봤죠? 아침에 5명, 나갈 때 6명, 이쪽에 갈 때 15명, 지금 100명째 봤어요. 만족합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중개업자가 한 명만 봐서 되겠어요? 안 돼요. 최소한 5명 정도 보면 베트남 여성 생각이 어떻구나. 아, 베트남 여성은 어떻구나. 이 사진하고는 틀리구나. 사진은 별로 아닌데 정말 예쁘구나. 아니면 이뻐서 이 여자 골라서 맞선을 봤어. 근데 아이씨 얼굴이 왜 이래?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와서 경험을 직접 한번 해보라는 거죠. 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모두 국제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셈입니다. 또한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오듯이 만나기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자주 가정폭력에 노출되며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2018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결혼 이주 여성 920명 중 387명,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국제결혼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신부를 외국에서 사오는 것처럼 다뤄지는 것은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정부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모니터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들이 무엇이 인권 침해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홍보 영상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인권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자정해 나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법적 처벌의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 과장되거나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체 등록 취소, 1년 이내 영업정지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사람을 상품처럼 전시하고 고르고 수입하는 듯한 이런 영상은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일 아닐까요?